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 오늘은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허진호 감독은 왜 망가져 가는가, 제가 왜 특정 감독을 이렇게 거론했는가 하면요, 저는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 참 극장에서 보고요, 정말 이 대단한 부분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에 일찍이 이렇게 여백과 디테일, 또 한 서민들의 어떤 연애관계를 다루면서 죽음의 의미, 잠이 가진 철학적 의미 등을 갖다가 잔잔하게 그려낼 수 있는 감독이 한국에 있을 수 있다니 놀랬습니다. 홍상수 영화를 보면 사람의 심리를 쫓아가면서 집요하게 캐내지만은, 사실 홍상수 영화를 보고 이렇게 느끼면 끝나면 좀 찝찝한 겁니다. 야, 인생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냐, 욕망이 저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느끼는데, 허진호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봤을 때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까지도 하게 되는 수준에 좀 이르렀고,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 뒤로도 몇 번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98년에 이 영화를 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봄날은 간다는 다 아시다시피 이영애가 나오고 유지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영화는 그야말로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굉장히 이 작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이 사랑의 허무함이라든지 또 사랑에 대한 집착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과 음악과 또 이 개인의 마음의 어떤 흔들림, 그리고 삶과 죽음, 이런 것까지 결부시켜서 정말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놀랐는데, 봄날은 간다를 보고 한국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감독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번 더 만들고 나면 그야말로 전세계 영화제를 휩쓸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 영화에 나오는 전개상의 심파적인 부분이라든지 억지스러운 설정, 또 주조연 간의 불협화음, 또 이 폭력, 섹스, 또 개그,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잘 만든 어떤 할리우드 영화나 프랑스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면서 영화가 질질 끌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여백의 미를 잘 살리면서 갔습니다. 특히 8월의 크리스마스에 한석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석규가 심은하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주차 단속원인 심은하를요. 거기서 한석규가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이라든지, 자신의 죽음을 체감하고 아버지에게 비디오를 갖다가 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든지, 또 마지막에 자신의 영정을 친구들과 같이 찍는 장면이라든지, 또 심은하가 이미 죽어버린 한석규의 죽음을 모르고 그 초원 사진관입니까? 군산에 가서 찍었다 그러죠. 허진호 감독이 아마 고향이 그쪽일 겁니다. 거기에 돌을 던지면서 유리창을 갖다가 깨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야, 영화라는 것이 다 말하지 않고도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사용된 산울림 음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조율됐죠. 또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가 남긴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면 먹고 갈래.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유지태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저는 그 영화의 끝장면에 나오는 이영애가 이 남자 저 남자 겪어보니까 그래도 유지태가 제일 낫더라고. 조그만한 화분을 하나 들고 유지태를 서울까지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유지태는 이미 떠나갔던 이영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텔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둘이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화분을 주면서 할머니 갖다 드리라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다면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봄날에 이 벚꽃이 핀 장면에서 거기에 두 사람이 걷다가 유지태가 이영애를 보고 잘 가라고 그럽니다. 이영애는 이런 결말을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올라와서 또 꼬리를 치면 유지태가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아주 여우 같은 이쁜 이 요녀가 사랑의 본질을 가볍게 여기다가 순진한
순진하면서 이제 자각이 든 유지태한테 결국은 당하게 되죠. 두 사람이 돌아서서 서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벚꽃이 피어 있는 길 보면서요. 참 그때 이제 이 사랑의 뭡니까? 기쁨이라는 프랑스 샹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 영화 정말로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김유나 노래 봄날은 간다가 또 엔딩 크레딧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정말 영화가 아니다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인간의 미묘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30대 후반 한참 바쁠 때인데 영화를 대충 봤어요. 40대 때 보고 50대 때 보니까 제가 천미미를 보고 볼 때마다 아 천미미 스토리가 이렇게 달라졌느냐, 당시에 중국과 홍콩의 관계,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천미미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던 장면들이 봄날은 간다를 보니까 이제는 저런 것들이 들어있었느냐, 그때 왜 난 저런 것들을 못 봤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영애가 유지태를 만나러 이 서울까지 옵니다. 유지태는 아주 허접한 녹음하는 무슨 제작소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요. 그때 이영애가 찾아왔을 때 좋아서 찾아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 유지태가 일하는 회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이영애는 다른 남자 PD를 만나죠. 여기 강릉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아마 간을 보러 왔구나 이런 생각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세 번째 영화 외출을 보니까 이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냥 이 불륜이던 남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각각의 배우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질 뻔하다가 그냥 참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도대체 이 영화에 과거 앞에 두 편 봄날은 간다와 8월의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정서나 서정, 디테일함이라든지 인간의 심리의 미묘함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한국 사람이 만든 잘 만든 웰메이드 프랑스 영화 같아 느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인간의 애정관계를 비상적으로 달았고요. 또 배영준이라는 배우나 손혜진이라는 배우가 그 앞에 두 편에 있었던 배우들의 미묘한 어떤 부분을 다루기에는 원천적으로 좀 부족했고, 더 나아가서 이 영화가 도대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앞에 두 편을 안 보고 그냥 외출만을 봤다고 하면, 허진호 감독 영화가 아니라면 그냥 그저 그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크게 재미도 없는 뻔한 영화 이 정도로 됐을 건데, 허진호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허진호가 이 두 번의 성공으로 굉장히 자만을 하면서 돈 좀 땡겨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드냐, 왜 세계적 스타 배용준을 이 영화에 썼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요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일본에 이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만들도록 원작을 또 빌려줬는데, 원작을 빌려줬으면 잘 만들도록 해야지 일본에서 만든 8월의 크리스마스는 또 영화 배려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라도 뭐 타율이 5할이면 좋은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있다가 행복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황정민과 임수정 등이 나오죠. 자, 서울에서 잘 나가던 한마디 자유분방한 클럽을 운영하면서 사는 남자 황정민이 몸에 병이 걸립니다. 가게도 망해버렸습니다. 또 애인 공효진하고도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몸을 고치려고 시골의 요양원에 가는데, 요양원에서 일을 하던 임수정이를 만나지요. 자, 그런데 여기 임수정이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옛날 애인이 오니까 그 애인 따라 또 올라갑니다. 나중에 임수정이 이제 죽겠죠. 이런 스토리를 다뤘는데, 이 영화는 외출보다는 나왔습니다만은 좀 심파적인 요소가 너무 강했습니다. 아니, 허진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왜 이렇게 가지? 정말 이 영화 밋밋했습니다. 자, 주인공들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허진호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한 주인공들을 자기 영화에 출연시켜야 된다고 봤는데, 임수정과 황정민이 연기를 잘하지만은 과연 이 영화에 적합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스토리가요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망하고 몸도 다쳐서 시골에 요양원에 갔다가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꼬셔서 같이 동거도 했는데 어느 날 여자가 죽을 병에 걸리는데 옛날에 여인이 오니까 낳아놓고 갔다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 여자는 죽었다. 뭐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굉장히 심파적이죠. 거기에 봄날은 간다나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나왔던 어떤 철학도 한마디로 여백의 미도 디테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심파 영화 중에는 참 지겹지 않고 잘 넘어가고 매끄럽다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허진호 감독의 타율이 내 영화 4편 찍었는데 좋은 영화가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5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렇게 한 2번쯤 실표를 봤으면 이제 좀 잘하지도 않겠나 했는데 영화 또 오감도라고 옴니버스 영화의 또 한 부분을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형편없는 영화였는데 노출도 있었고요. 근데 그 영화는 옴니버스 영화니까 논외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주겠습니다. 근데 5번째 영화가 호우시절이라고요. 이 중국에 가서 중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정우성이 나왔고 고은원이 나왔는데 이 영화는 중국의 상사의 주재원으로 갔던 이 정우성이 여기서 옛날에 미국에 유학할 때 만났던 중국 여성 고은원을 재해를 하는데 이 여자는 이 사천성 성도에 그 있는 이 관광 안내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보의 어떤 이 사당 그 부분을 안내하는 안내원인데 이 영화 제목 호우시절도 두보의 그 시에 나오는 일종의 대목이죠. 자, 이 영화는 그래도 미묘한 사랑의 심리를 다루면서 저는 봄날은 간다나 또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서정에 다가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만은 못했는데요. 자, 정우성이 옛날에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우연히 중국 성도까지 가서 옛사랑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여자에게 다시 빠져드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사랑에 돌입하는 이 장면에서 끝나는데요. 이 영화는 제가 이 허진호 살아있네 이렇게 해서 성공은 아니더라도 잘 만든 작품이다 라고 했고 허진호 감독의 이 서정, 사랑을 바라보는 서정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한번 만들어가 좀 성공을 하니까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위험한 관계라는 이 프랑스 소설로 한국에도 스캔들 남녀 상렬 지사라고 해서 배용준 씨가 나오는 영화로 됐고 했는데 이 영화에 이제 장동건이, 장쩌이, 또 장백지 같은 유명한 중국 배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원작 소설, 이 소설은 한 영화로 5번 정도 영화화가 됐는데 뭐 그렇죠. 한량인 어떤 남자가 여자 꼬드기면서 사는 것이 취미인 남자가 어떤 또 이 판머 파탈 같은 유명한 나이 많은 여자와 서로 미묘한 사이인데 저 여자 한번 꼬셔봐라. 즉 수절 가부 한번 꼬셔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절 가부가 한국의 영화에서는 전도연이었고 중국 영화에서는 장쩌입니다. 한국에서 이미숙이 했던 판머 파탈 같은 나이 많은 이 묘한 여자는 이 장백지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내기에 의해서 장난으로 꼬셨는데 나중에 사랑에 빠져서 이러다가 남자가 나중에 죽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했는데 장면으로 보면 허진호가 저렇게 화려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미학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허진호가 과거에 보여주던 좀 심심한 화면에서 화려한 색채와 배경 등을 보여주면서 이 심리적으로도 또 그 배경 미장센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허진호 감독의 또 다른 측면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한 관계도 호우 시절과 비슷한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는, 즉 이 범작은 넘어서서 좀 우등작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덕혜옹주,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 왜곡 시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 봤는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나 내용은 제가 다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덕혜옹주에 있어서는 영화가 과거에 봄날은 간다나 8월의 크리스마스나 이런 미학적인 관점도 사라지고 또 위험한 관계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화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영화 제작비가 독립 영화는 아니지만 크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스토리로 보면 고종의 딸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되어서 한국에 귀국한다는 내용이니까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져야 되는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일단 조사 폐지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역사 왜곡을 했다 하더라도 영화 자체에 어떤 미학적인 관점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미학적인 관점도 없이 드라마 중심으로 끌고 가는 형태만 보였고 무엇보다도 지금 논란의 소지가 큰 이시 왕가가 과연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했고 당시 조선 백성들의 일제하에서의 고통을 동참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완벽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덕혜옹주를 모델로 했냐? 굳이 덕혜옹주를 모델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이 픽션으로 소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영화를 했어도 될 겁니다. 일제하에서 뭐 많은 이 소설이 영화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했을 건데 모던 보이도 그렇고요. 또 무슨 경성 야구단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영화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식민지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애환이라든지 그 시대만 가질 수 있는 세기말적인 어떤 대패 또 더 나아가서 절망감, 아나키즘 이런 부분들을 다뤄도 영화로서 충분히 잘 만들 수가 있었고 굉장히 훌륭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일제하에서 한국의 사회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이 가진 고뇌와 또 대패, 낭만 이런 부분들을 엮으면요. 김호성 감독이 장미 등장시켜서 만든 사회 참미보다도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굳이 현존 인물을 가지고 역사 왜곡을 해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역사 왜곡인지도 모르고 허진호 감독의 영화고 덕혜옹주라는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니까 보러 가서 흥행적으로는 아마 허진호 감독의 역대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가장 성공을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허진호 감독은 이 영화로서 과거에 가졌던 예술적 감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그냥 드라마를 제작하는 PD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거나 뭔가를 느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건 그분들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 시각에서 봤을 때 감독 하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망가져가는구나. 처음에는 한국에서 두 편으로 떴습니다. 세계적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중국 자본으로 영화를 제작하려다가 또 한국에서 떴으니까 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좀 제작해 보려다가 영화 말아먹었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 영화가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흥미로운 소재 또 역사 왜곡까지 넣어서 그래서 자극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허진호 감독이 가졌던 예술혼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고 그런 영화로 간 겁니다. 허진호 감독은요 여기서 다시 출발하지 않는다면 아마 처음에 두 방이 가장 낫고 영화를 만들수록 더 나빠진 감독으로 기록될 겁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영화 감독들을 보더라도요 평생에 걸쳐서 영화 한두 편 많게는 한 대여섯 편이 좋은 작품이고 히치코크도 그렇습니다. 평작도 있고 범작도 있고 비범한 작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체적으로 영화 제작 편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만든 사람은 알프레드 히치코크 감독. 그 사람도 한 15작품 정도가 괜찮았고 나머지 한 30작품은 그렇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허진호 감독은 이제는 원 히트 원더 아니라 투 히트 원더, 즉 노래 한 곡 성공시키고 사라진 가수를 원 히트 원더라고 그러죠. 근데 허진호 감독은 영화 두 편 성공시키고 사라질 감독이 되어가는 것. 저는 봄날은 간다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이 두 편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로 생각을 하고요. 요즘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보는데요. 이제는 이 허진호 감독의 덕혜옹주를 생각한다면 이 영화를 다시 볼 힘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 영화 감독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이렇게 부담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영화 자체도 보지만은 그 감독이 쭉 만들어 온 영화 필모그래피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감독이 성장하는가 실패해가는가를 바라보면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최근에 스캔들로 화제가 난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서
특별하게 보면서 와 정말 명작을 남겼다 싶은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저 영화에 졸작은 없다라는 거고 또 집요하게 남성의 허접한 성적 욕망이나 이중성, 위선 등을 다루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부분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요. 홍상수가 바람을 피웠든 말든 적어도 영화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저렇게 홍상수를 찬양을 하고 홍상수의 연인인 김민희 씨를 곧 프랑스 영화에서 데뷔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허진호 감독의 영화 변천사 흥망사를 좀 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